오늘 누군가를 미워한 적 있나요? 혹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은 적 있나요? 갈등이 일상이 되고 혐오가 뉴스가 되는 세상. 우리에겐 지금 고대 중국의 사상가 묵자가 말한 단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산책입니다. 오늘은 차별과 갈등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묵자의 겸해가 필요한 이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나와 너를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사회적 갈등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배척하고 공격하는 데 익숙해져 갑니다. 이념의 차이, 성별과 세대, 국적과 인종, 종교와 계층까지 우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나누고 비교하고 때로는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원했을까요? 공존을 위해 함께 이 사회를 구성했지만 그 공존은 점점 허울뿐인 말이 되어갑니다. 그런 현실에서 고대 중국의 사상가 묵자가 남긴 겸해는 마치 사막에 내리는 한 줄기 비처럼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묵자가 살던 춘추전 국시대 또한 지금처럼 전쟁과 불의, 강자의 횡포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단 하나로 보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이기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다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말합니다. 천하가 서로 겸해하면 평화롭고 서로 증오하면 혼란해진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인간다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묵자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이고 철저한 실천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시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도 괜찮은가? 우리의 삶이 타인을 혐오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가? 묵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 사랑은 나의 가족을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인 겸해가 무엇이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겸해의 실천과 현대 사회의 적용. 묵자가 제시한 겸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고 또 실천되어야만 하는 철학입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묵자의 겸해는 자기 이익을 넘어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나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공자의 서가 자기 감정에 기반한 수용의 윤리라면 묵자의 겸해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윤리입니다. 그는 또 비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정의롭지 못한 전쟁, 특히 침략 전쟁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묵자는 국가가 타국을 침략하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국 백성의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 속에서도 군사적 긴장, 무력과 갈등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그의 비공사상은 그런 문제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상현입니다. 묵자는 사람을 외모, 출신, 혈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자가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지금의 리더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자의 겸해를 오늘날 사회에 적용하려 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단지 나와 가까운 사람만을 아끼고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과 고객, 지역, 사회, 더 나아가 환경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묵자가 말한 겸해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만들 때 다수의 이익뿐 아니라 소수의 권리와 삶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겸해적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묵자는 사람들이 안정된 생계를 누릴 수 있어야 평화가 지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생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지금의 복지제도, 기본소득, 주거복지 등은 이 사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겸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도 소통하려는 자세는 묵자가 말한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특히 이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겸해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도덕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겸해는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자기 가족처럼 아꼈는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묵자는 이상적인 사회는 높은 도덕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겸해로 이루는 평화로운 사회. 겸해는 철학의 언어이자 실천의 언어입니다. 묵자는 그저 사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살아내고자 했던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겸해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일상 속에서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대할 때 익숙함이 무례로 바뀌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겸해는 내 사람만 아끼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그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에서 차별을 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묵자는 당시 사회의 기득권, 차별, 불평등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은 겸해의 정신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차별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며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책과 제도에도 겸해를 반영해야 합니다. 복지 정책은 단순히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사랑의 실현입니다.
묵자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행정과 정치도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교육에서도 겸해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경쟁과 이기심 속에 방치된다면 평화로운 사회는 요원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공부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겸해는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 이해, 용서를 통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 자신부터 겸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묵자가 바라던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격렬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 시기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묵자의 겸해는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로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의 대안입니다. 그의 말처럼 천하가 서로 겸해하면 평화롭고 서로 증오하면 혼란해진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은 더 큰 상처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는 묵자의 가르침처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겸해의 철학이 다시 살아 숨쉬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